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는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것들을 이제 녹여서 자기소개서에 쓰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자, 신한은행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저는 조금 이 부분도 놀랐습니다. 보통은 금융권 자기소개서가 이제 바뀌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바뀌기도 한데, 작년과 거의 동일하죠. 작년과 동일하고, 끝에 문항 중에서는 말만 몇 개 좀 바뀌었을 뿐 한 항목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거의 작년과 비슷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 똑같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서 적어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한 점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 이슈라고 아예 못을 딱 받고 있고요. 그리고 4번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하고 나서 무엇을 느꼈고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적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은요. 이겁니다. 신한은행의 조금 유형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지원자의 지원 동기라든가 혹은 강점, 입사 후 포부를 하나에 물어봤죠. 이번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길고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역량에 따른 왜 이 역량이 배양되었는지 그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량 플러스 사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가 다른 은행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기 위한 어떤 식으로의 노력을 해왔는지 플러스 여러분들의 마인드, 그런데 이 마인드가 금융 마인드여야 해요. 그리고 플러스 이 금융 마인드를 가지고 왜 신한은행이어야만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분석이 면밀히 필요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역량을 배양해왔는지 이런 부분이 신한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조금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써야 되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의 홈페이지나 다른 기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찾아봤을 때 신한은행이 추구하는 핵심 단어는요. 1등은행과 변화와 혁신, 트렌드 선도, 선순환, 창조, 상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게 신한은행과 조금 맞는 자기소개서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준비 포인트는요. 작년과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국내외 이슈를 적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산업의 동향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처한 현황 이런 것들도 적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금융에만 포커싱을 맞춰주세요. 여러분들이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고민의 흔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인으로 성장에 포인트를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문항이 작년에는 이제 협업과 팀워크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개인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냈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금융업에서 지금 비대면이 강화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금융업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이 처한 현실과도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여러분들 1, 2번 문항이 되게 길었었습니다. 그게 길었었는데 지금은 2번 문항을 제외하고 천자로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약간 비슷하지만 변화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압박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은행원의 역량과 본인의 가치관과 이 철학. 그래서 신한은행의 1, 2번 문항이 일단은 제일 길기 때문에 2번 문항이 제일 길죠. 1번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강점, 역량, 금융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을 딱 둬야 되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어떤 사람인데 금융인으로 그 금융인 중에서 은행원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도드라지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단점과 가치관은요, 한 번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성장이 여러분들의 뭐 배경 히스토리 이런 게 아니고요. 인성적이라든가 혹은 직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커왔는지, 왜 그 부분 때문에 성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타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기존의 것보다 나아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포커싱을 둬서 써야 되고요. 게다가 왜 주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을까요? 이런 부분도요. 아,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평판을 받으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성장 과정에 맞추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의 가치관, 철학, 성장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뭐 직업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도입은 씁니다. 나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결과론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갖추어졌습니까? 에 대한 중간에 히스토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사례를 쓰는 거죠. 근데 일회성으로 보통은 이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경험과 사례 이후에 제가 이렇게 좀 붙여줬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라는 식으로 그에 따라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좀 기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입행 후에는 이런 점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죠.